자, 이제 미국 축구 첫 번째 경기. 콜럼버스 대 이제 CF 몽레알. 자, 우선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지금 기록 중으로 기세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동부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대 3위, 안 그러면은 이제 5위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중요한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9위에서 13위에 있는 그런 팀들과 지금 승점이 1에서 3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 이제 9위에서 14위권에 있는 그런 팀들이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자칫하다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지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우의 수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번 경기 이후로 이제 미국 축구 리그 경기는 전부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각 팀들의 그런 약간 동기부여나 그런 경우의 수도 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몽레알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려면 지금 승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라인을 올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다만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홈에 비해 좀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콜럼버스 상대로 이제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콜럼버스의 그런 좀 측면에서의 공격을 막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몽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경기가 될 수가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팀 다 최대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콜럼버스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콜럼버스 승. 그리고 이거 한번 핸디로는 마인승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이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럼버스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25번 승. 그리고 이제 마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6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 같은 경우에는 227번 패.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뉴잉글랜드 대 이제 필라델피아. 자, 우선 이제 양팀 다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지금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불안정한 수비 또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기력이나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뉴잉글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양팀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동부리그 3위,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 동부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제 두 팀 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두 팀의 득점 차는 지금 3점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3위 유지를 위해 이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4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만 뭐 이제 뉴잉글랜드가 이제 패배를 할 시, 이제 진짜 뭐 재수가 없으면은 최대 7위까지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경기 결과에 따른 그런 순위 변동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뉴잉글랜드가 전반적으로 점유율 면에서는 좀 우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현재 지금 분위기는 필라델피아가 더 좋고, 그리고 수비 또한 지금 필라델피아가 뉴잉글랜드에 비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경기를 유연하게 잘 풀어갈 팀은 좀 필라델피아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최근 상대 전적 또한 필라델피아가 뉴잉글랜드 상대로 다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강했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배당 대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필라델피아 프랜스, 그리고 3.5 기준에 한번 오버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라델피아 이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35번 팩, 그리고 이제 3.5 기준 오버는 이제 236번 팩. 자, 요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뉴잉글랜드와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국 축구 경기, 콜로라도 대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 자, 우선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다만 이제 콜로라도가 죄송합니다. 콜라라도라고 되어 있네요. 콜로라도. 네. 콜로라도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고, 그 외에 근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력들의 좀 결장 누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시즌 내내 풀 라인업을 들고 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전력 누수가 심한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현재 리그 꼴찌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꼴찌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약간 리그 마지막 경기인 이 경기도 지금 결과가 크게 지금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콜로라도는 그냥 하루 빨리 다음 시즌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서부 리그 5위로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 순위가 이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이기면은 지금 최대 4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질 경우에는 좀 운이 안 좋으면은 6위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면에서는 제 솔트레이크가 훨씬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원정이긴 해도 이제 솔트레이크가 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컷백을 통해 계속해서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무래도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후방 빌드업이 이제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전개 면에서도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후방에서 많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수비도 많이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솔트레이크에 비해 이제 특정 기회를 좀 창출하기도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콜로라도가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거를 제외하면은 솔트레이크가 우세한 부분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솔트레이크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콜로라도 상대로 전승 중이고, 그리고 경기력이나 동기무역 면에서도 많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솔트레이크 사이드 승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솔트레이크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40번 패,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1번 무, 네, 요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콜로라도랑 이제 솔트레이크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 시티 대 이제 미네소타. 자, 우선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 정도로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현재 지금 양 팀은 승점이 같은 상황이에요. 네, 아이고. 그리고 지금 각각 아이고, 잠시만요. 각각 지금 10위와 지금 11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캔자스시티는 지금 리그 12, 그리고 미네소타는 지금 리그 11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경기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기 좀 승리한 팀은 지금 7위에서 9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팀 다 지금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제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9위부터 이제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전에 이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두 팀이 단판이 좀 매우 중요한 경기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네, 한번 싶습니다. 좀 게다가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다 지금 승리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게임이에요. 네. 이거는 네,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고 게임이기 때문에 경기 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양 팀 다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어느 팀이든 뭐 이제 무승부나 이제 패배는 중요하지 않고 승리하는 게 아니면은 결국에는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약간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도 이제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캔자스시티가 이제 홈에서 많이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미네소타 상대로 이제 최근 3경기 전승을 거두면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승패가 나뉜다고 하면은 캔자스시티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이거는 캔자스시티 승, 그리고 3.5 기준이라고 해도 이건 오버사이드 볼게요. 왜 두 팀 다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승리가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경기 중에 좀 지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자시티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43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245번 패. 자,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시애틀.
자, 우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 리그 1위가 이제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미 1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3위로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중요도만 봤을 때는 시애틀이 훨씬 더 좀 중요한 경기다라고 지금 볼 수 있네요.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를 위해 이제 직전 밴쿠버 전처럼 로테이션 위주로 좀 선발 라인업을 꾸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전들 위주로 좀 선발 라인업을 꾸리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무리하게 주전들 출전시키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은 굉장히 좀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리 차원에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경기 양타 봤을 때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만약에 이제 직전 밴쿠버 전처럼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라인업을 꾸린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시애틀이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아무래도 좀 시애틀이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로테이션 위주로 경기를 치렀을 때 유효스팅이 2개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공격에서 힘을 이제 못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약 시애틀 상대로도 똑같이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하면은 좀 비슷한 경기 내용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원정이긴 해도 시애틀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는 이거는 시애틀 프랜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애틀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56번 팩,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이제 257번 승, 이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국 축구 경기, 밴쿠버 대 이제 LAFC. 자, 지금 현재 양팀 다 지금 큰 결장난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 경기라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6위, 그리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2위로 두 팀 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 되었지만,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 상승을 위해, 그리고 LAFC 같은 경우에는 순위 유지를 위해서 이번 경기 결과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팀 다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좀 상황을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LAFC 역시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득점력이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2경기 이제 9득점 중으로 공격에서 좀 물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LAFC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점유율은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 좀 너무 무리하게 또 라인을 좀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괜히 좀 라인을 좀 무리하게 올리다가 좀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두 팀 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라인을 좀 무리하게 올리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팀은 저는 밴쿠버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기를 져도 이제 순위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밴쿠버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만약에 지면 지금 최대 4위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밴쿠버에 비해서는 잃을 게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LAFC가 약간 지키는 식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밴쿠버는 좀 많이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최근 좀 이제 LAFC 경기력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밴쿠버는 저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일단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좀 지면 타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자, 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 밴쿠버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현재 LAFC의 그 좋은 폼을 고려했을 때는 좀 쉽게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원정이긴 해도 이제 승패를 나눈다고 하면은 그래도 LAFC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LAFC 프랜승, 그리고 3.5 기준은 그냥 배당 대비했을 때 그냥 오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LAFC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59번 팩, 그리고 이제 3.5 기준 5반은 프로토 기준 260번 팩. 네, 요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밴쿠버랑 이제 LAFC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 또 그 외의 경기 이제 3경기 정도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뉴욕시티 대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시티 승, 그리고 고베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 갤럭시 대 이제 댈러스. 네, 요거는 이제 댈러스 프랜승. 안 그러면은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으로 한번 언더 도전 경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너스 대 오스틴. 요거는 세너스 승. 네, 그리고 뭐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뭐 본다고 하면은 오가스타에다 한번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와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네,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언젠가는 님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